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월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웬만하면 다 아실 법한 유튜버 책추남 조우석님을 모셨습니다. 우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책추남 조우석이라고 합니다. 자, 저를 요새 소개할 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이 되면 거의 다 하는 엔잡러 북튜버. 네, 돈이 되면 거의 다 한다는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데요. 그 가치관이 안 맞으면 안 한다는 뜻이고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머니 파이프라인은 많으면 좋으니까. 저는 사실 뭐 북튜버도 하기도 하지만 코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독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가기도 하고요. 간헐적 머리가 어쩌다 북튜버. 많이 아실 책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사실 청소년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이라는 책이 있고요. 저도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 가지 썼네요. 보드 게임 작가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이 브랜드라는 보드 게임도 만들었고요. 아마 내년에 출시되려나요? 그래서 그 주역 보드 게임도 주역을 좀 편히 게임하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역 보드 게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연한 계기로 또 절판 도서 살리다 보니까 우연한 계기 출판사도 또 하게 돼서 아마 거의 다 합니다. 그러네요. 이미 저희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책추남TV 다 보실 것 같아서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이제 제가 책추남 채널을 거의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보고 있는데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살면서 얼마나 책을 읽으셨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권수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도 한 후배가 오더니 이제 한마디가 이거죠. 형 구라치지 마. 뭐 형이 무슨 만 권을 읽어. 그래서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책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마 3,000권까지 세고 그 친구가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0권 하다 맞아 읽은 거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볼륨이 있잖아요. 볼륨이 이렇게 저 정도 되면 거기 몇 배가 더 쌓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제가 만화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르미안의 네 딸들까지 제가 다 이렇게 섭렵하는 순정 만화까지 볼 만화가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런 책들까지 보면 아마 진짜 만 권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서의 양이 중요하다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들을 여러 권을 보다 보니까 이제 책을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제가 20대 때 친구한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야, 이상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왜 다 똑같은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검에 이제 그 최고봉에 이른 사람, 음악으로 최고봉에 이른 사람, 미술로 최고봉에 이른 사람, 학문으로 최고봉에 이른 사람들이 결국은 똑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은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이 저한테는 좋은 친구였고, 그냥 말씀드리면 청소년기가 제가 좀 마음이 좀 되게 많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냥 명무대 가라고 저희는 정말 많이 두드려 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상도 못 하실 텐데 저희는 반이 1등을 못하면 원산 폭격한 상태에서 곡괭이자루로만 맞고, 그래서 참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데 저는 이해가 그때 안 됐어요. 이게 좋은 데 가면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걸까? 인생에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명문대만 가면 좋을 거라고 자꾸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예민한 감수성이 있었는데 막 계속 맞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걸 푸시당하니까. 근데 주변에서 얘기하면은 인생에는 그 이상이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으면 그런 사치스러운 질문은 좋은 대학 가서 하라고 이제 부모님도 그러시고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책을 보다 보면 근데 책에 있는 저자들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과 교류되는 게 저한테 좋은 친구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똑똑해서 혹은 뭐 지적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라기보다는 좀 뭔가 마음으로 좀 소통하고 싶어서 친구를 찾는 기분으로 그런 식의 저는 독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이 많아진 거죠. 근데 절 보면 알 수 있듯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렇다. 왜 훌륭하신 말씀을. 네, 독서라는 게 또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독서라는 거는 보통 이제 마스터의 4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 무능 상태.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식적 무능 상태. 근데 이제 자동차를 보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걸 보여주면 저렇게 차가 움직이는구나 알 수 있지만 내가 할 수는 없는 상태.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의식적 유능 상태. 다 운전면허 있으시니까
잘 몰고 다니고 계시죠?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운전을 처음에는 막 벌벌벌벌 하지만 의식을 해야지만 이걸 지킬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운전이 몸에 있게 되면 무의식적 유는 상태, 이걸 마스터의 이제 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읽는다는 거는 2단계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책만 읽으면 4단계에 갈 거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슈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준하님 채널을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책을 그러면 혼자서 많이 읽으셔도 됐을 텐데 어째서 이런 유튜버라는 길을 선택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책을 알리는 역할을 하시게 됐을까, 이것도 계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그냥 제 친구가 평소에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책을 많이 읽고 사람들한테 책을 잘 추천할 수 있으니까 북닥터 이런 거 해보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북튜버가 계셨어요. 그분 영상을 저한테,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내면서 야 이거 너 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첫 마디가 야 이분 예쁘잖아. 두 번째는 야 나 컴맹인데 이걸 어떻게 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아주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냥 친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2017년 12월 31일 날 밤에 그냥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 4,000원짜리 타로 그 융단 천하고 3,000원짜리 그 고릴라 삼각대 다이소 거하고 구형 아이폰 놓고 7시간인가 찍었던 것 같아요. 5가지 소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것을 찍은 게 이제 제 첫 북튜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영상을 이렇게 하다가 한 분이 이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전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손 패티쉬 하냐고 뭐 이런 단어를 이거 편집돼야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손도 없애버렸어요, 영상을. 손도 영상을 없애버렸고 그냥 책을, 근데 그 당시에 또 제가 시작했던 이유가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 소위 돈이 된다는 생각을 못했고, 그 친구는 제가 아직도 그 친구한테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저랑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통화를 10년이 넘게 하는 행운사연법 같이 집필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야 유튜브 이게 무슨 돈이 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했었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냥 나는 근데 좋은 책을 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왜 좋은 책인데 왜 자꾸 절판되지? 좋은 책인데 왜 베스트셀러로 안 알려지지? 훌륭한 책들이 좀 정말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진정성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귀히 여길 수 있는 좀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책이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읽을 때마다 내가 바뀌는 거죠. 책은 그대로 있지만 그런 그 책들을 읽을 때 언젠가는 내가 그때 그 당시에 무슨 소리를 했는지를 제가 이제 들어볼 수가 있고, 있는 시간 동안 제가 한마디로 명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 아이가 어느덧 제가 언제까지 사실 세상에 있을지는 저는 그건 모를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이 또 이제 좀 빨리 떠나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나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아빠는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았나 보다 라고 제가 남긴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아이한테 하나의 그 메시지로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떠나도 아빠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꿨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좋은 책들을 내는 좋은 출판사들을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좋은 책 내고도 어려운 출판사들 많잖아요. 감사하게 정신인색에서는 그래도 탄탄한 브랜드 파워와 강력한 독자층을 가지고 잘 하시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좀 응원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꽃들에게 희망을처럼 정말 좋은 애벌레들이 많이들 나비로 이렇게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저희가 유튜브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지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그런 내적 동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동기 같네요. 아름답다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스쿨 막 이런 나비를 많이 쓰시는군요. 그 나비라는 게 굉장히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책을 꼽는 5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그 하나는 역사상 불변했는가. 역사상 불변은, 왜냐면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권의 보편적인가. 그래야 이게 의미를 지닐 수가. 불변성과 보편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 내 안에 자유함을 줄 수가 있는가. 자유함을 증가시켜주는가. 그러면서 내 안에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 이게 번역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피스풀, 우리는 평안이랑 평화롭다랑 좀 다르게 느끼잖아요. 근데 불편할 수는 있지만 평안함을 줄 수 있는가. 진실을 맞닥뜨게 될 때 오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안함을 주는가. 다섯 번째, 영원한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제가 이 5가지 기준으로 책을 사실은 보거든요. 그것을 저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그다음 제 마음에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영역을 봤을 때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특히 종교나 이런 것들이나 영적인 얘기, 특히 정림대에서는 두려운 책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되게 안정감 있게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책들이 결국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여기서 꽃들에게 희망 안에서 얘기하는 나비의 이미지도 사실은 과거로부터 그 사람의 영혼을 얘기해주는 상징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진짜 나가 있고 가짜 나가 있다. 우리 안에 나비가 있고 애벌레가 있고 백조가 있고 미운 오리 새끼가 있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5가지 기준에 맞으면서 정말로 그 많은 책들에서 결국은 반복적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책추남 나비스쿨 이렇게 이제 이 채널에 보통 올라오는 책들이 제가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계발 아니면 영성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분야가. 근데 우성님이 영성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스토리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책추남은 영성이나 마음 공부에만 물론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또 좀 돌아다녀봐도 재밌는 현상이 있던 게, 뜻이 있는 곳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는 곳에는 뜻이 없어요. 뜻이 있는 곳에 돈이 생기면 뜻이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떻게 양쪽을 다 가져갈 수는 없을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작가 중에 한 분의 사이토이토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풍요로운 마음, 그다음에 건강, 돈이 있어야 우리가 균형 잡힌 행복감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다 사실 다루고 있고요. 결국은 또 하나로 다 통합이 되긴 합니다. 돈 공부든 사랑 공부든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건 느끼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건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 분위기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7살, 8살 때도 죽음에 관해서 되게 많이 좀 스스로 좀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사실 모르겠어요. 소년중앙 이런 거 보고 노스트라다무스가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있죠. 막 운동장 한건데서 고민하고 있고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음. 그래서 또 이제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는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한테 엄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기억이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되다가 우주에서 확 흩뿌려지는 느낌이 아이였을 때 났어요. 근데 그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존재가 그냥 우주 쪽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 드니까 엄마한테 엄마 너무 무섭다고 그랬더니 야, 뭘 걱정해, 넌 엄마 아들이고. 근데 지금 보면 좀 수련이 되게 되셨으면 그렇지, 우주로 확 흩뿌려져라, 그게 너다, 그게 너의 본연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덜 돌아갔을 텐데. 저희 어머니도 젊으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주셨는데 꼬마가 좀 그런 성향들이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을 좀 내재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해가 너무 안 됐고, 이걸 위해서 이게 다야? 저기 가서 좋은 데 가면 다야? 물론 나중에는 또 그 꽃들에게 희망을처럼 애벌레가 기어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이제 기어 올라가 보죠. 근데 항상 느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다인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겪게 되잖아요. 저는 가족이 또 먼저 떠나기도 했고, 몇천억대 재산차도 좀 일단 경험도 있고, 집안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몸이 많이 좀 군대 가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무탈하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가족이 다 건강하고, 그 다음에
몸이 이제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재정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잃어버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인생의 의미란 뭘까?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계속 올라가고 봤는데 저기 가면 좋을 거라 그래서 거기 가보고 거기 가서 올라가면 좋을 거라 또 가보고 근데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는 건 이게 달까? 그런 허무함들. 그래서 저희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긴 했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구절이 그거였어요.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썼다고 전해지는 책 전도서 성경에 보면 1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구절을 제가 좀 많이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던 아니요,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그 당시에 좀 혼냈어요. 너 이렇게 젊은 애가 이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너는 지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지. 네가 세상으로 은퇴해야 될 때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요새 옛날 선생님한테 웃으면서 선생님 그때나 저는 지금이나 별 차이 없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 통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선생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84세가 되셨는데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제가 가진 어떤 성향들도 있었고 제가 뭐 얘기치 못하게 경험했던 인생의 어떤 풍파들도 있었고 그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물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진짜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존재하는가. 요새는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읽으신 책이 정말 많은데 이 구독자분들한테 이건 무조건 읽으세요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 이 정신세계사 이너월드 구독자님들한테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쪽이 관심이 많으시겠죠. 제가 마음공부 영역에서 꼽는 책 몇 가지는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조 디스펜자. 조 디스펜자의 책 아주 뭐 과학으로 같이 이거를 증명해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굉장히 좀 이게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가 아니라 하트메스 연구소랑 같이 심장 HRV 이런 측정 다 하면서 뇌파 측정하고 그냥 갑자기 제3의 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인 글랜드라는 송과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이 세계가 정말 존재할 수 있고 정말 효과가 있고 이게 가능한 세계구나를 보여주는 책으로 되게 좋은 책으로 꼽고요. 그 다음에 놓아버림 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을 보면 진짜 인간의식의 메커니즘을 굉장히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도와주는 책이고 이렇게 좀 조망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호킨스 박사는. 그래서 의식지도 해설이나 그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 이걸 조망하도록 또 조망하는 또 하는 인물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무경계. 또 저희 정신세계사의 네. 너무 훌륭한 무경계 켄 윌버의 무경계도 아까 그 백조, 나비 이런 소리들을 정말 모두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책. 원래 책은 의식의 스펙트럼이지만 또 정신세계사에서 이렇게 요약본으로 내주셔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음 세계를 조망하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보고요. 근데 또 그 놓아버림의 또 짝꿍이 있잖아요. 놓아버림의 짝꿍 반드시 보셔야 될 책이 그 세도나 메서드. 세일 도스킨이라고 레스터 레븐 쓴 책도 정신세계사로 나왔던데 그 제자 한 분이 쓰신 그 책하고는 놓아버리면 짝을 이루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환상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것을 초탈하고 깨닫기만 하면 다 모든 것에서 해탈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물론 그런 사람이 존재는 하나 통계상으로 굉장히 저는 확률이 작다고 보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계속 반복 좀 했는데 싶었는데 또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반복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그런 삶을 너무 잘 보여주는 책이 깨달음 이후 빨랫감이라는 책. 거기에 함께 더 같이 보완해서 보시면 책이 절판됐지만 후나웨이 그 호오포노포노를 훨씬 더 깊이 그 철학과 그들의 그 통찰을 지혜가 담긴 책이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단순하게 풀어주는 책은 1% 부자의 법칙 살도이토리의 이 책이, 이 살도이토리 책이 재밌는 건 설명하지 않아요. 딴 책들은 저는 되게 좀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왜 이게 좋은 건지, 왜 명상이 좋은 건지, 뇌파가 이렇게 변하고 심장판이 이렇게 변해, 왜 용서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는, 저는 좀 그 증명이 필요한 사람인데 히토리 책은 그냥 그거 좋아, 그리고 난 이상한 사람이니까 관심 없으면 안 들어도 돼, 이런 논리.
근데 결국은 끝에서는 다 히토리가 하는 얘기로 귀결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러나 또 마음 공부와 함께 돈 공부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돈 좋아하시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그래서 저는 그 책에 있어서는 머니 테라피 저희 나비스코에서 같이 다시 절판돼서 살린 건데 우리나라 책들을 보면 이 마음을 다루는 돈과 관련돼서 마음을 다루는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how to 금세 부자 되고 월천 벌고 근데 아마 통계적으로 조사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마인드셋부터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머니 테라피라는 책 그 책을 저는 마음 공부와 연결해서 돈 공부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공부도 굳이 추천하라고 하면 한 권만, 딱 한 권. 지금 떠오르는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 너무 훌륭한 책이죠. 네, 넘치시죠 이미?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이번 연도 책은 네. 읽으실 책은 다 추천드리는 걸로. 그러면은 그 우성님이 북튜버로서 아니면 영성책 다독가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 아니면 깨달은 점 같은 게 있으신지. 일단은 책을 많이 봤을 때 두 가지를 깨달은 거는요. 정말로 이 책의 내용들이 그냥 하나 쪽으로 초점이 쭉 맞춰진다. 제가 20대 때 하도 이런데 목마름이 있으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도 성경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도 이미 사실 책을 꽤 많이 읽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별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읽은 책은 내가 읽은 300권, 700권에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경전의 한 구절은 그 철학서 300권과 맞먹고 철학서의 한 구절은 예술서 300권과 맞먹고 나머지 3차 문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는 경전을 몇백 권 읽었기 때문에 자네가 읽은 몇만 권의 책이라 할지라도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독서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분 말씀이 수긍이 가요. 내가 아무리 3차 문서를 많이 읽어도 본질적 키북들이 있거든요. 한 권이 100권을, 1000권을, 10,000권을 꿰뚫는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어렸을 때 싫었던 게 그냥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독후감 쓰잖아요. 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밑에서. 또 사실 성자된 청소부도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맞으면서 중학생인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독후감을 써야 되니까 막 그렇게 그리고 만일에 저희가 또 뭐라 그러죠? 본고사 준비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논술 시험 보고 막 이러니까 독서 평서 이런 거 하면서 막 이해도 안 되는 고전들을 막 읽었던 거는 전 지금도 그런 독서가 필요했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주입받는 이런 식의 것들을 이게 정말 필요할까? 아직도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들을 읽으면서는 그래도 결국은 진짜 책들은 다 동일한 어떤 핵심 메시지로 연결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걸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북튜버를 하면서는 북튜버 활동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디선가 이런 메시지들에 목말라하다. 그러니까 작은 책춘함이 절대 큰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옹달샘 같이 근데 어딘가 목말랐던 분들이 전 세계에서 고맙다는 메시지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너무 저희가 했던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것만으로 다른 분들이 거기서 같이 알아가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서 교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만나서 절판돼서도 살려내는 일도 하게 되고 그러다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뭐 생각지도 못한 출판사도 시작이 되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한 예로 남몰래 읽은 책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 책도 저는 모두가 좀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튜버들이 이제 많이 또 계신데 서로 좀 각자 어떻게 정말 북튜버를 하고 계신지 또 다른 분들도 북튜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북튜버가 제가 그 표준화 운동도 했었거든요. 프로젝트를 몇 년 전에 출판사하고 이제 처음에 저작권 때문에 너무 예민한 갈등들도 있고 하고 있다가 제가 그걸 좀 중재하기 위해서 출판사들과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표준화 가이드라인.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당시에는 어떤 분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걸 북튜버들에 대해서 그 출판사가 굳이.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북튜버들에게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컨텐츠가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지만 근데 출판사들에게도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책을 알 수 있는 책의 발견성을 넓혀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독자, 독자, 그리고 작가들한테도 본인들이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래 같이 시너지를 내보자 해서 제가 또 같이 만들었던 게 우리는 북튜버다라는 커뮤니티거든요. 거기도 이제 어느덧 카페가 2,000명이 넘고 되는데, 결국은 이런 시너지를 내는 거, 또 이런 저런 북튜버님들의 활동들을 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생각을 들거든요. 북튜버들이 책도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이 나비 모양인데, 그 북튜버들이 그 나비 역할을 해주지 않나?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해주고, 그러네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 아,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손에 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와야 될 책은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들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그런 북튜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면에 있어서 유튜브는 저에게 그 뭐라 그러죠? 기쁨과 슬픔과 이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는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북튜버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또 유튜브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자, 다음 질문은 네. 우성님이 영성이라는 걸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삶의 변화는 뭘까요? 그 뭐 영성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사실 그것도 고민이 많았어요. 또 영성을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행운사용법에서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가지로 이제 개념을 정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우리가 이 물질적 존재 이상의 존재라는 개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속되는 존재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영성을 의미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거창할 수도 있는 그런 것보다는, 제게는 옛날에는 막 계속 제 뭐 생각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과 나를 동일시 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만약에 여성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기만 해도 넌 이미 가늠을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근데 요새 보면은 다 죽여야 돼. 지구상의 남자를 거의 다 죽여야 되죠. 그런 식의, 이건 너무 문자적 해석으로 잘못됐구나. 그리고 어떤 소리가, 마틴 루터도 사실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게, 매일 죄를 생각하면 매일 무릎으로 항상 피목이 졌다고 해요. 항상 참회하느라고. 근데 이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 안에는 아까도 얘기드렸던 그 원복, 그 오리지널 무아싱, 진짜 창세기 성경을 혹시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6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 죄가 아니라 오리지널 무아싱, 오리지널 싱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라 오리지널 무아싱이구나. 그리고 오리지널은 아담과 하와보다는 이게 더 오리지널하니까. 그리고 캐닐버 해석은 또 다르죠. 이렇게 분화돼서 나왔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그 한쪽에로 편견이 있게 된 신화적 해석에 너무 매몰됐구나. 제 고민이 되게 있었거든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난 숨이 막힐까? 너무 숨이 막혔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질라니까 그렇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분이, 또 공부도 같이 하고 강의도 듣고 했지만, 우리 오광남 교수님하고 서울대 성현 교수님이 그 두 분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내년에 다시 복간된다고 하는데, 그 책에서 처음으로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가 있다는 얘기를, 그 개념을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강한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숨 막혔던 게 표층 종교 때문에 이렇게 숨이 막혔구나. 근데 내가 원하고 추구했던 건 심층 종교였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3대째였는데, 제가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신학 종교 기독교 서점 가면 저한테 30%를 자꾸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신학생 아니시냐고. 제일 자주 와가지고, 근데 저 경영학과라고. 그리고 또 카톨릭 서점을 가면 신부님 아니시냐고 막 다 디스카운트를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방황들 이것저것 많이 가보고 헤맸던 그것들 속에서, 내가 표층 종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어렵구나. 오광남 교수님 같은 경우는 95% 이상 한국에 또 표층 종교적 경향이 강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던 거는 심층이었구나. 그리고 원복이라는 또 분도 출판사의 훌륭한 책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데, 기독교나 카톨릭에 있는 원죄 교리가 이게 성 아우구스티누스에서 4세기에 형성이 된 것뿐이고, 이게 꼭 이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천재 신부라고 불리는 매튜 폭스 신부님의
원복에서 이 두 가지 라인을 쭉 칼럼으로 보여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시원했어요. 표충종과 심층종교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죄와 원복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찾았던 이것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고뇌하고 내가 고민했던 것이 그 두 책을 통해서 제 마음에 굉장한 자유함을 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할 때 그 영성이라는 개념을 굳이 범주 안에 넣는다면 그것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아까 초창기에 얘기드렸던 내 소리가 다 칙거려지는 이 소리가 미운오리가 칙거리는 소리일 수 있구나. 이걸 다 나와 동일시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다 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구나.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누구 미울 때 막 때려주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들죠. 때려주고 싶. 네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내가 너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옛날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내가 또 죄를 졌나.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이 또 지나가면 짓거렸구나.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이 하루하루를 나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너그러워지고 좀 편안해지는 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영성이라고 꼭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과 초의식이 있다라는 이 개념에서 인간의 의식적 논리와 무의식적 논리는 완전히 다르구나. 이거는 제가 이제 꿈과 신화를 공부하고 심층심리를 공부하면서 논법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 직관 영역과 논리의 영역이 완전히 다른 거구나 하면서 그리고 또 양자역학에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원성과 이제 비이원성이나 로컬 국소성과 초공간성이라든가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야 될까.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막 그렇게 너무 헤매지 않는 거, 그 부분이 마음 공부에 저에게 있어서는 효과. 그러면 우성님의 인생에 혹시 멘토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생님들 계시고요. 마음으로 쫓는 두 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한 분은 조세 캠벨이라는 신화학자, 그분이 그 얘기를 하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젊은이들을 위해 이제 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할 때 그 얘기를 하시죠. Follow your bliss.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신의 지복을, 천복을, 이 깊은 행복감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따라 살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그 누구에게도 열지 않았던 그 문을 열 것이다. 제게는 사실 유튜브가 전 한 번도 유튜버가 되리라고 어렸을 때 제가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제가 실버 버튼을 받겠다고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다. 근데 블리스를 따라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진짜 열려가더라고요. 계획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던 분들이 이렇게 열려가고, 지금도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도 그래. 언제나 조세 캠벨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가진다면 나는 미신을 믿진 않는다. 하지만 영적인 힘을 믿는다. 당신의 그 블리스를 따라갈 때 삶은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며 또 열어준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이 블리스를 따랐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제 마음에 그걸 계속 삼아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려고 해서 캠벨이 준 통찰과 영웅의 여정이라는 개념을 준 게 너무 고마워서 마음으로 따르고 있고요. 한 분은 사이토 이토리 씨, 아까 얘기했던 1% 부자의 법칙의 사이토 이토리 씨를 제 마음의 스승으로 따라서 결국은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해봤더니 두 가지밖에 안 남더라고요. 하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기. 근데 그것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사이토 히토리시고, 그를 따르던 스펙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중학교도 제대로 학교 안 가고 졸업 대충 해가지고 일본 최고의 부자로 자리를 잡았고, 자기가 그걸 발표되기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분은 그래요. 하늘이 나를 좋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부자란 자기는 정말 알려주고 싶지 않았대요.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대요. 훌륭한 사람이 되면 피곤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너무 마음에 들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여성 엉덩이를 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그분의 그 유머러스한 감각과 이것들을 너무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10명의 별볼일 없는 제자들이 다 부자로, 풍요로운 부자로,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그 재산적으로도. 그래서 이거 실존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준비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마지막에 하는 관례가 있죠. 삼행시. 그쵸. 조우석 아니면 색추남 삼행시 할 건데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두 분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저희 가능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할 테니까 일단 아, 먼저. 정말? 네, 먼저. 아 먼저? 저희는 조우석으로 해보겠습니다. 색춘함으로. 색춘함으로. 자 진짜 어렵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해주세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색춘함으로 합니다. 자, 책, 책을 아무리 읽어도 추, 추접한 나를 벗어날 순 없네요. 남. 남들도 다 그렇겠죠? 역시 아포드. 역시 아포드. 자 어떻게 던져드리나요? 자, 누가 할까요? 저희 둘 중에. 이거 누구랑 할까?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좋아요. 조우석인가요? 조우석으로 하실 건가요? 자, 조우석 씨. 우, 우와. 석, 아니, 석 너무하잖아. 석촌호수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신 우석 씨 사랑합니다. 석촌호수를 곱더라. 어렵죠? 네, 좋았어요. 자, 이 공감대. 오늘 우성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촬영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 다들 잊지 말고 책춘함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해주시고 이 책도 우리 우성님이 너무 정성 들여서 만든 거니까 한 번씩 꼭 봐주시면 네, 아니,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자들 정말 북튜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 책은 사실은 정말 이 책 출간 자체는 어떤 수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정말로 공익적인 의미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아시는 뭐 책 읽는 사장나무나 책한민국님이나 또 써니지님 여기 또 정신세계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또 써니지님이나 소리내 열다님이나 책 읽는 다락방 제이님이나 지휘의 별밤 라디오 시한책방님이 어떻게 북튜버들 책에 진심인 분들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북튜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정말 우리 함께 좋은 책으로 좋은 세상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그거거든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니까 함께 멋진 꿈 가능한 많이 네. 꾸고 현실화해 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